오늘은 어떻게 하면 자기만의 화술을 가질 수 있을지 상담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화술 상담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술 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바로 사연 읽어볼게요. 사연이 길지는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매너 있고 예의 있고 아이도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도 얼굴이 커서 상대방을 마주볼 때 부담스러워하는 1인입니다. 제 말을 꼭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랑 얼굴 크기가 비슷한가 봐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화술 강좌를 듣게 되어 오늘날까지 2년째 듣는 중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내가 뭘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았고요. 자신감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언변에 비해 필력도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어서 걱정이 많고요. 여기까지 쓰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정성 들여서 쓰신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강의를 듣고 예전과는 다른 마인드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다 보니 더 소심해지고 말을 조심하게 되어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또 소장님 말을 따라하려고 해서 그런지 말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지 못하겠고요. 제 생각엔 살면서 책도 안 보고 읽지 않아서 지식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돈키호테 책에서 보면 소설책을 너무 많이 읽어 자신이 기사라고 착각해서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소장님 강의를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제 나름대로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이 많이 나진 않지만 강의에서 듣고 책에서 본 훈련법으로 훈련하면 좋아질까요? 아무 말이나 막 하다 보면 좋아질까요? 유튜브 화술 강좌에서 칭찬, 질문, 경청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바디랭귀지, 미소, 고개 끄덕이기, 눈 마주치기 또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종종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에 이렇게 조언을 얻고자 글을 써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정성이 느껴지죠? 칭찬이 많아서 정성이 느껴진다고 제가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주된 내용은 뭘까요? 여기서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보면 제 강의를 너무 오랫동안 듣다 보니 저를 흉내내고 있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말을 너무 조심하게 되었다. 이 화술 강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꼭 이런 단계를 거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됐다. 내가 지금까지 경청은 그냥 듣고 리액션만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경청인 줄 알게 됐다. 상대와 대화를 할 때 내가 그냥 말을 청선수처럼 늘어놓는 게 말을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가 말을 잘하도록 느끼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걸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이걸 잘하는지 모르겠다. 사람을 만날 때 말하는 게 너무 힘들다.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머리도 아프고 이렇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는 화술 강좌를 배웠던 것조차 그 사실조차 잊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모든 배움에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단계, 그 다음에는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단계. 이럴 때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요. 흥미롭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이제는 알게 돼서 의식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단계가 오거든요. 지금 이 상담을 보내신 분은 의식적으로 뭘 해야 되는 단계예요. 이 단계는 예를 들어서 음악을 연주를 예를 들어보면 피아노를 우리가 처음 배울 때도鍵盤을 치고 처음에 피아노가 뭔지도 몰랐을 때는 피아노를 접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즐겁잖아요. 건반을 치면 소리가 나고 이런 원리구나. 처음에 제 화술 강좌를 접하신 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말하기가 이런 원리가 있구나. 그런데 이거에 내가 피아노를 연습을 하고 훈련이 되고 더 잘 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피아노가 굉장히 싫어집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바 같은 데 가서 재즈를 즉흥적으로 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즐겁게 연주를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타고나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체계적인 훈련, 꾸준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경지에 오르게 되는데 그 경지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행해도 내가 화술에서의 정해진 룰을 지키고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물론 그 단계가 되기까지는 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좀 희망을 드리자면 한 단계, 두 단계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신 거고 일단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단계가 된 거고 그 다음 단계는 그게 체득이 돼서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행하게 될 텐데 음악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근육을 키우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근육이 금방금방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정말 어느 정도 남한테 이 정도 근육이 있다, 아니 음악을 연주할 때도 나 이 정도 연주를 할 수 있어 라고 수준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악기에서 어느 정도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정도는 하루면 끝나요. 근데 그걸로 음악을 연주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물론 화술강좌를 몇십 년 동안 하시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만큼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는 않는 게 지금으로서는 좋고, 내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똑같잖아요. 내가 살이 처음에는 수분이 빠지는 거라 살이 금방 빠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얼굴도 바로 헬스케진 것 같고, 체중을 달아보면 막 며칠 만에 2~3kg가 쭉쭉 빠지고, 근데 실제로 체지방이 빠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몸도 힘들고, 그럴 때는 굉장히 포기하고 싶죠. 실제로 그게 몸이 더 건강해지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슷한 단계를 거치고 거치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마음을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너무 이제 제 강의를 듣다 보니 저의 말을 따라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중학교 때 다른 친구의 말을 따라하면서 어떤 유머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이런 것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후반 굉장히 말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친구를 자주는 저랑 굉장히 친했던 친구는 아니어서 가끔 보는데 아무도 제가 그 친구를 따라했다는 걸 몰라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로 하죠. 그리고 지금 그 친구를 봐도 저랑 말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저를 따라 하시더라도 지금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는, 저를 따라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포맷이잖아요. 제가 했던 문장, 뭐 스타일까지 따라 하시면 그건 좀 바꿔야 되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문장 같은 것을 이 상황에서 쓴다 그래서 그걸 꺼내 쓰시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건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다른 파생 문장이 현재로서는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실패가 약입니다. 뭔가 제 말을 해서 빵빵 안 터지더라도 한 번 해서 평소에 말을 못할 걸 한마디 했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한 문장 정도 더 얻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말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스피치 강사들은 뭐 플러스 화법이랑 뭐 이런 말들 쓰더라고요. 그냥 하나 더 얻는 것.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자기께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은 소장님이 이런 말 했을 때 좀 따라하는 데서 그쳤다면 이제는 거기다가 문장 하나를 더 얹어보는 것. 제가 이제 평소에 뭐 칭찬하는 게 있었죠. 뭐 상대의 액세서리나 구두나 이런 것를 칭찬하는 게 굉장히 안전하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거를 칭찬하고 상대한테 본인만의 문장 하나를 더 추가시키는 것. 제가 오늘 상담에서 하진 않을 텐데 아마 다다음 주나 이 상담을 몇 주 하고 나서 그 스몰 토크를 주제로 좀 예시를 다양하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때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화술강좌에서 배운 문장, 거기다가 내 거 하나 더.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한테 스타일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조언을 드리는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본인 문장에다가 본인의 문장을 하나를 더 얹어라. 처음에는 분명히 실패가 있을 거고 분위기가 사그러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두뇌가 발전을 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스타일을 결국은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따로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지금까지는 제 수업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제 수업을 들었던 게 메모리화 돼 있어서 그게 즉흥적으로 꺼냈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꺼내게 됐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다른 문장 연결시키는 게 부족한 거고, 어차피 무의식적으로 꺼낼 거면 차라리 의식적으로 꺼낼 문장을 몇 개를 연습을 해두세요. 제가 문장 중에 마음에 드는 문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실전편에도 제가 문장들을 쭉 이렇게 해놨는데, 보시면 약간 제 말투가 느껴지실 거예요. 제 말투에 맞춰서 글을 써놓은 문장을 써놓은 게 많거든요.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강조하는 거, 쉼표 이런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본인 말투에 맞게 다시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보내신 분은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남성분이지만, 물론 저보다는 어리신 것 같고 젊으신 것 같고, 그렇지만 만약
10대 소녀라면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으니까를 뭐뭐 했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기한테 맞는 그런 스타일의 문장으로 바꿔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메모리화 시켜놓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도 어느 순간 이제 제 말투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자기 말투로 체득을 시켜놓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상담을 보내주시면 굉장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난감해요. 왜냐면 이런 상담은 한순간에 고쳐지기는 좀 힘들거든요. 지금까지 해오신 것보다 조금 더 훈련을 하시면서 시간을 들이시면 바뀝니다 라는 게 실은 정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본 훈련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훈련법 위주로 올려드렸는데 제가 오프라인 강좌를 언제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럿이 같이 할 수 있는 훈련법도 조만간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화술은 혼자 할 때 뭐 10% 정도라면 여럿이 할 때는 그거의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커리큘럼이 별로여도 일단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게 같이 꼭 화술로 모이지 않더라도 내가 실수를 해도 타격이 없는 그런 모임에 자주 가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좀 쉽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는 좀 잘 알게 되는데 화술 측면에서는 좀 발전이 더딘 경우는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와 대화를 할 때는 상대의 반응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너무 평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이나 이렇게 아버님들이 그동안은 화술 발전에서는 약간 정체기를 보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계시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나 막 하다 보면 좋아질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한 단계 내가 뭘 모르는지도 알았고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았으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좀 계산적이고 전략적인 말을 해보시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입을 여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그런 것도 힘들고 아직까지도 불안에 대한 극복이 덜 됐다라고 하시면 아무 말이나 해보시는 것도 단계의 발전인데 지금부터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시려면 내가 하는 말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해놓고 내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영업에서 꼭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패턴이 있을 거고 그런 패턴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처럼 미리미리 좀 문장을 준비해 놓고 상대를 만났을 때 그거에서 이제 꺼내 쓴다는 느낌으로 모든 걸 준비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렇게 처음에 하면 아마 몇 번은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꺼내 쓰다가 돌발 상황이 났거나 그 다음으로 연결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좀 실패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예시 문장도 만들고 내가 플러스 문장을 몇 개 해서 성공을 해보고 뭐 10번 실패해도 한 번에 성공을 하면 그만큼 또 실력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만 들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원래 점점 더 단계를 높여갈수록 더 많은 경험치가 필요한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상담은 좀 짧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아마 화술 상담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짧게 여러분들의 상담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그에 대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는 상담 중에 너무 긴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런 경우에는 정리하기가 또 힘들고 만약 너무 긴 내용인데 상담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물론 무료로 해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그런 상담을 차라리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오프라인으로는 상담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연락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제가 좀 내용을 축약해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런 상담도 보면 벌써 한 달 넘게 전에 왔던 상담들이어서 제가 바로바로 소화를 못 해드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LBC 화술강좌 여기까지고요. 제가 집필한 책 마음 훔치는 대학부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책도 좀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LBC 방송국 꼭 구독 구매가 아니죠. 구독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BC 소장 임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